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그래도 있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확인할까요?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할까요? 뭐 비슷하네요. 왼종일 3% 안팎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코스피가 2178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 지수 664선 지나고 있는데 이 코너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려났었던 쪽이 바로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발병된 감염병이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던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등등에서요.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오른 만큼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호텔신라가 10%대 급락 여전하고요. 한국콜마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등도 10% 미만이긴 하나 여전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도 몇몇 종목들은 중심으로 해서 외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은 또 포착됐던 오늘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볼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장중한 때 상승을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파란물로 돌아섰네요. 해운 업황에 대한 개선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차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이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봐도 된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한 2% 가까운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 종목 대비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오늘장에서는 괜찮을 듯 보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볼까요? 이 종목도 강해요. 물론 지금은 약보합 이 정도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장중에 상승불을 켜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좀 빨간불이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니지 2M 잘 나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게임주 가운데 대장 NC소프트 64만 5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진짜 강하죠. 조정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강해도 한 약보합 정도, 이 정도는 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웬일인가요? 49만 4천 원까지 올라서 지금까지도 2% 이상의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고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진다라는 전망 속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9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을 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이 종목 또한 그래도 강하죠. 약보합선에 불과합니다. 15만 2천 원 기록되고 있고 그동안 늘 들어왔던 얘기 똑같아요. 카메라 모듈 성장과 더불어서 올 한 해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요. LG이노텍 15만 2천 원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두산솔루스 전략 챙겨볼까 합니다. OLED 관련해서도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동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군에서 우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8,600원, 4% 이상의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는 이 종목도 눈여겨봐도 될지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급락이다. 근데 과거 메르스 사스 사태 때도 이내 돌아오더라. 장기적인 관점에선 사야죠라고 질문 많이들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거기서 약간 태클 걸자면은 그때 당시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메르스도 그렇고 그리고 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도 얘기 한번 했었죠. 대질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낙폭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를 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까지는 작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이랑 그때랑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단순 테마주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메르스라든지 사스도 지난주에 테마주 얘기하게 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사스 대비해서는 전염률이 10배나 높고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됐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한폐렴, 요거 같은 경우는 호흡기 그리고 각막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염자가 4명, 5명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잠복기가 2주가 있기 때문에 2주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한 다음 주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스가 아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예전에도 메르스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정상적인 일단 인체에 바이러스가 투입이 됐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몸에 있는 면역력이 과다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염증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혈전을 좀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금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를 봐야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조금 바닥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이슈로 인해서 하락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하락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선반영될 때까지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의 약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나빠요, 뭐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나빠 의견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없지는 않다는 것도 네네. 참 신기해요.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 볼 텐데요. 간략하게 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정말 강하죠? 네. 일단은 실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적 핑계로 인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서 수지된 시선이 바뀌게 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1,700억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서 84% 정도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CMO가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어떤 바이오 시밀러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계속해서 전고점까지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아시다시피 60만 원이거든요. 네. 60만 원까지 일단은 뭐 고라고 봐야 되면서 좋아 의견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솔루스도 좀 볼게요. 네. 이 종목도 뭐 분할되자마자 이거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종목 아니에요? 오늘도 시장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도 좀 괜찮게 봐도 될지 궁금해요. 제가 지난주 LG화학을 탑픽주로 말씀드리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마찬가지 두산 솔리스도 지금 간단하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OLED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OLED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디젤이란지 그리고 이제는 가솔린까지도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핵심은 이제 뭐 유럽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유럽 쪽에 배터리형 전지박 공장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럽에 대한 어떤 수혜가 가장 집중되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 하고 있는 부분들 요건 보더라도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잖아요. 지금 좀 전에 삼성 바이오로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신고가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당연히 좋아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의 탑픽으로 이 두산 솔루스를 네. 꼽아 오셨고요. 뭐 오늘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앞으로 계속 눈여겨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가야 할 두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 월 28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가 설 연휴를 쉬고 오는 동안 우한 폐렴이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뉴욕 증시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너무나 강해져 있는 이 현재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달러, 국채 그리고 금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가격이 여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00달러를 앞으로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위험자산 기피 심리 강해지면서 위험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국내 증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이탈을 하면서 지수 역시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감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3%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00선은 당연히 깨졌고요. 2180선까지 내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176.72포인트까지 이탈이 되면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3% 역시 하락으로 664.6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이 0.6%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8원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176원 50전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현재 중화권 증시는 대부분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명절로 중화권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한 폐렴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중국 증시가 오늘 2월 2일까지 휴장을 계속할 것이다. 휴장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홍콩 증시는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가고 내일장에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개장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국내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만 거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지수는 그래도 많이 밀리지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한 1%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양봉으로 올려 세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5% 정도 조정이고요. 23,215엔대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를 통틀어서도 일본 증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 들어오면서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삼성바이오 그리고 현대차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공통점 찾을 수가 있겠죠. 삼성바이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해주고요. 오늘까지 7거래 연속 급등하면서 거래 마치고 있습니다. 2.2% 고점까지 탄력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2.5%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특히 포스코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6%까지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온 채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가까이 급락하면서 53,0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5G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KMW가 7.4%까지 급락입니다. 55,6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보톡스 관련주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HLB를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HLB가 오늘 한 2시 정도였습니다. 리보세라님의 병용 임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을 장중에 보도를 하면서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시금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렸고 다시금 1%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0만 1,50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주 대부분 부진하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장의 특징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우한 폐렴과 관련된 종목들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폐렴 관련주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코스피에서는 5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2종목, 양시장 통틀어서 총 17개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먼저 좀 섹터를 나눠보면요. 50부터 그리고 쌍방울까지는 마스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쌍방울이 처음으로 마스크 관련주다라고 꼽히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오늘 1,39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여기 KM부터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역시 계속 마스크 관련주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바디텍 매드부터 ICS까지는 진단키트가 관련된 종목이다. 역시 중국 폐렴 수혜주다라고 꼽히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파루와 녹십자 MS는 앞으로 폐렴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역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희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골판지 업체인데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꼽힌 종목입니다. 폐렴이 확산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에 택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골판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엮여지면서 역시 우한 폐렴 수혜주다라고 엮이는 종목입니다. 14,550원까지 역시 상한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 17개 종목이 양시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반전되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역시 종가 점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관광과 항공 관련주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제히 급락이고요. 특히 앞으로 관광 비행기와 관련된 여행 상품과 관련된 게 모두 취소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앞으로 실적에 급격탄을 맞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급락이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13%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나투어도 10%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진에어, 제주항공 같은 종목들,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주까지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여기도 급락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CJ CGV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국 정부가 여러 명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영화관도 역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CJ CGV가 두 자릿수 급락세 나왔습니다. 28,250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FNF도 14% 급락하면서 102,50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5,232억 원까지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도 2,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 쌍끌이 매도고요. 기관은 1,627억 원 팔아내는 모습, 외국인은 오늘 수급이 자세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개인 홀로 1,790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